피가 피를 부를 거다. 예. 표현이 섬뜩하긴 한데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보복 정치하지 마라.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염려를 하는 거죠. 예. 이 정권, 이 정부도 임기 5년입니다. 앞으로 한 3, 4년 후면 레임덕 들어갈 거고 전 정권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난 뭐 10수년, 20년 넘게 계속 정치 보복이 예.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니다. 이게 우리 정치 문화를 한 걸음도 퇴행시킨다. 못 가게 하는 중요한 요인도 되기 때문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적폐는 청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개혁이니까요. 그렇지만 적폐 청산 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정치 보복이 되는 거고 그 후일에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이 될 거니까 이번 이 상황에서 뭐 댓글이 됐든 블랙리스트 관련 건이 됐든 철저하게 자료가 나오면 그거에 의거해서 현행법대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걸 과도하게 이 국민들이 보기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표점을 찍어놓고. 팩트보다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중요하니까 국민들 눈에 저거는 좀 과도하다. 아하. 저거는 이 감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 보복으로 국민들한테 인식될 수가 있으니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저는 이 정부는 정말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됐다고 늘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은 좀 끊어내는 그런 새로운 뭔가를 좀 마련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이제 애매모호한 순간들이 와요. 네. 자, 국정원 정치 개입한 거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는 분에 동의를 하는데 쭉 수사를 하고 수사 의뢰했잖아요. 수사를 갖고 들어갔는데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말 이러면 이게 아니 근데 그것도요. 마냥 뭐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겠어요. 아니면 문서로 뭔가 그걸 했겠어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조사를 있으면 조사하고 수사를 하지만 그런 게 없는데도 고소고발을 해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는 그거를 목표로 망신주기를 하는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게 목표로 갔으면 그러니까 뭐 이게 특정한 걸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표적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그거는 나중에 국민들도 별로 동의하지 않을 자, 윤서원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요. 3주 계속 하락했고 60대 중반까지 갔다가 방금 오늘 조사한 갤럽 조사에서 70%대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안보 리스크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박성진 장관 후보대로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됐거든요. 해외 나가면 늘 회복은 돼요. 그래요? 근데 자, 이 댓글 문제. 지금 진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목표를 찍어놓고 정치보복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되겠다. 어떻게 보세요? 목표를 찍어놓고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피가 피를 부를 거다? 저는 그렇게 썸뜩한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간 제가 세기는 해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아까 댓글이고 모든 부분들이 같이 얽혀 있는 거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팅해서 넣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 나왔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고 이렇게 해서 고소고발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문건 제목이 박원순 제안 문건이 뭡니까 문건도. 뭐 유도에 꺾기 들어갔습니까 지금? 나는 정말 이 천박한 이런 부분들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된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지금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시켜야 돼요. 그거 조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다 밝혀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기종을 조심할 필요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기종? 747 기종을
그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옛날에. 그 747 그 비행기 그 보잉 747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 금지. 윤 의원님 무슨 출국 금지를 합니까? 출국을 하셔도 안 돌아오신다는 겁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좀 과하셨어요. 예, 제가 그 박원순 시장님 누구시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아름다운 이재정입니다. 예. 그 고소고발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당시 아침에 함께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제가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이제 고소고발을 하시는 거고 피해자로서 고소고발을 하시는 거고 저희 당에서도 관련된 내용 이제 국정원에서 나온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발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명박 대통령을 피고소인으로 피고발인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당시에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지금 저희 뉴스를 달구고 있잖아요. 그 블랙리스트가 VIP한테 보고됐다라는 내용이 문건에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장이지도 않았던 박원순 리스트가 같이 관리가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것도 VIP에게 보고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고소인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저희는 공당으로서 이게 정치쟁점으로 비화될까 봐 저희 당에서는 피고발인으로 넣지 않겠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으로서는 법률 검토의 결과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안 문건을 보면 2009년 6월에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뭘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취소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때 시장이 아니었었어요? 주간경향에서 보도하고 그러면서 근데 국정원이 나를 사찰하고 있다. 나를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하니까 국정원이 명예훼손을 또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 시장도 아니었던 박원순 예. 그때 아름다운 재단인가요? 희망제작소. 네네.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대표로 예. 있었는데 왜 멀쩡한 시민운동단체 대표를 제압을 하죠? 당시로서 박원순 시장은 충분히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으로서 예비 자산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그 소위 말하는 야당 진보적 의견 그룹에서 어떤 리더로서 오피니언을 이끌어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구심점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총체적인 역량에 어떤 타격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이인숙님 잘못한 걸 바로잡는 게 왜 정치보복일까요? 잘못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주님, 윤석원님 말씀을 찬성합니다. 정치보복이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억울한 걸 풀고 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진수현님, 예. 이인숙님 말씀에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다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도를 넘어서거나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면 정치보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예. 조사나 수사 과정의 자료상으로 나오면 그거에 이제 적절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블랙리스트니 이제 국정원 제한 문건이니 이런 것들은 어느 정권이나 그 정권에 왜 과잉 충성을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국정원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청와대 내에 참모들 가운데 좀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과거에 대한 적폐는 청산하되 이 정부도 과연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차단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적폐 청산하는 데만 온통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내에 그런 건 없을지 하는 걸 예방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인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정권에 대한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과 지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인사 문제는 전혀 없을 것처럼 5대 기준 막 설정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게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인다. 네, 제대로 검증 안 되면서 검증 라인에 있었던 사람 지금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저는 과거 적폐 청산하는 과정에 새로운 적폐가 만들어지지는 않는가 하는 거를 유심하게 유념하면서 해야지 온통 과거 청산에만 너무 매몰돼 있지 마시라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거가 과거만이 아니죠. 이제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번 국회에서 문제가 될 이번 이제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방송법 개정만 하더라도요. 예전 방식으로 두면은
권력자인 권력을 집권한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아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개정을 통해서 최대한 방송의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지킬 수 있는 있도록. 안들을 마련해 가자라고 이미 아니, 제안을 그 당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인정을 하는데 예. 얼마 전에 대통령 당신이 본인이 그 방송법 개정안 재고해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지금의 현재의 방송법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야당이던 당시에 제안을 했었고 최소한 이전에 아마 새누리당이던 당시에 예. 새누리당과 협의를 했던 이전에 합의한 내용 정도로만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금 더 방송의 신중하게 공정성을 검토하자. 위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네. 목표를 찍어놓고 정치보복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되겠다. 네. 어떻게 보세요? 목표를 찍어놓고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피가 피를 부를 거다? 저는 그렇게 썸뜩한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간 제가 세기는 해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아까 댓글이고 모든 부분들이 같이 얽혀 있는 거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팅해서 넣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 나왔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박원순 그런 게 없는데도 고소고발을 해서 검찰청 네.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 그거를 목표로 망신 주기를 하는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그것만 좋겠다. 목표로 그게 목표로 갔으면 안 아니 돼. 뭐 이게 예. 특정한 걸 목표를 두고 예. 이렇게 하는 거는 표적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그거는 나중에 국민들도 별로 알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자, 것이고. 윤서원님.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요. 네. 3주 계속 하락했고 60대 중반까지 갔다가 방금 오늘 조사한 갤럽 조사에서 70%대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안보 리스크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박성진 장관 후보대로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됐거든요. 네네. 해외 나가면 늘 회복은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자, 이 댓글 문제 네. 지금 진수 선생됐다고 늘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은 좀 끊어내는 그런 새로운 뭔가를 좀 마련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그런데 예. 경계가 이제 애매모호한 순간들이 와요. 네. 자, 국정원 정치개입한 거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는 분에 동의를 하는데 쭉 수사를 하고 수사 의뢰했잖아요. 수사를 갖고 들어갔는데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말 이러면 이게 아니 근데 은근히 그것도요. 마냥 뭐 나온다? 대통령이 예. 직접 지시를 예. 했겠어요? 아니면 문서로 뭔가 그걸 했겠어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됐는데 조사를 있으면 조사하고 있으면. 수사를 하지만 피가 피를 부를 거다. 네. 표현이 섬뜩하긴 한데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보복 정치하지 마라.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염려를 하는 거죠. 예. 이 정권, 이 정부도 임기 5년입니다. 앞으로 한 3, 4년 후면 레임덕 들어갈 거고 전 정권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난 뭐 10수년, 20년 넘게 계속 정치 보복이 예.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니다. 이게 우리 정치 문화를 한 걸음도 퇴행시킨다. 못 가게 하는 중요한 요인도 되기 때문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적폐는 청산이 돼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해요. 그게 개혁이니까요. 그렇지만 적폐 청산 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정치 보복이 되는 거고 그 후일에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는 예. 그런 악순환이 계속이 될 거니까 이번 이 상황에서 뭐 댓글이 됐든 블랙리스트 관련 건이 됐든 철저하게 예. 자료가 나오면 그거에 의거해서 현행법대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예. 그걸 과도하게 이 국민들이 보기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표적으로 찍어놓고. 팩트보다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중요하니까 국민들 눈에 아 저거는 좀 과도하다. 아하. 저거는 이 감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 보복으로 국민들한테 인식될 수가 있으니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저는 이 정부는 정말 촛불혁명에 의해서